여러분은 이별의 색채를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이별은 7살 그 이른 새벽, 홀로 켜져 있던 싸늘한 노란 백열등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온 기적 같은 사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대한민국은 모두가 허기진 배를 사랑과 인내로 채워가며 견디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역시 그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벗겨내기 위해 어린 저를 시골에 남겨둔 채 부산 영도라는 낯선 타향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떠나시던 그날의 풍경은 이제 안개 속처럼 아스라하기만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세월의 먼지에 덮여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기억의 한 귀퉁이에 남은 것이라곤 먼지 풀풀 날리는 신장로 저 멀리 점이 되어 사라지던 뒷모습, 그리고 세상에 홀로 던져진 듯한 그 막막하고 서늘한 공기뿐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세상의 모든 사물이 저를 집어삼킬 듯 거대한 그림자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단단하게 채워주던 단 한 사람, 할머니가 제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공포를 밀어내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제 기억 속 고향집의 아침은 언제나 코끝을 알싸하게 파고드는 맵싸한 아궁이 연기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채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 쪽빛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엔 서늘한 새벽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가장 먼저 몸을 일으키신 건 언제나 할머니였습니다. 마른 집단에 불을 붙여 아궁이 깊숙이 밀어 넣으시던 할머니의 굽은 뒷모습. 그 뒷모습은 마치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작고 단단한 섬 같았습니다. 일렁이는 불꽃이 매운 연기를 뿜어내면 할머니는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수건 끝으로 눈가를 찍어내면서도 할머니의 시선은 결코 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귀한 손주 먹일 보리밥이 밑바닥이라도 탈까봐 무거운 가마솥 뚜껑 사이로 피어오르는 김의 냄새를 맡으며 정성을 다해 불길을 다스리시던 그 지극한 마음. 그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저를 향한 당신의 생명 같은 기도였습니다. 부엌 창 너머 장독대 옆에는 가을 햇살을 한껏 머금어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나던 빨간 고추들이 멍석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정갈한 성품을 닮은 듯 줄을 맞춰선 그 붉은 빛깔 위로 새벽 이슬이 내려앉았고, 낮은 돌담 사이사이로는 이름조차 알 길 없는 들꽃들이 저마다의 소박한 빛깔로 고개를 내밀어 아침 인사를 건넸지요. 할머니는 그 평화롭고 소박한 풍경 속에서 단 한순간도 손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손을 기억합니다. 논밭 일을 하며 흙바닥을 헤집고 얼음장 같은 찬물에 빨래를 하며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그 손. 가까이서 보면 수백 년 묵은 고목의 껍질처럼 깊게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은 마디마디가 할머니가 견뎌온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투박한 손등이 스치면 아플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밤이 되어 제 열이 나는 이마 위에 그 손이 가만히 내려앉을 때면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도 부드럽고 따스한 위안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거친 손마디는 저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던 가장 견고한 성벽이었고, 제 악몽을 쫓아내주던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마법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들이 보관되는 마법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진 앞치마 속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깊숙한 주머니였습니다.
가끔 제가 투정을 부리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질 때면 할머니는 보물이라도 꺼내듯 주머니 깊은 곳에 손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한참을 더듬어 찾아내신 건 먼지 묻은 꼬깃꼬깃한 종이에 수줍게 쌓인 작은 알사탕 하나였습니다. 며칠 전 읍내 장날에 나가 당신의 군것질거리는 일절 사지 않으시고 오직 손주의 입을 즐겁게 해줄 생각으로 품어오신 당신의 전 재산 같은 선물이었지요. 할머니는 그 귀한 사탕을 곧장 제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탕의 딱딱하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어린 손주의 입안을 행여나 다치게 할까봐 혹은 너무 단단해 목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당신의 마른 입안에 먼저 넣으셨습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녹여주마. 우물우물 할머니의 볼이 부풀어 올랐다 내리길 반복하는 동안 할머니의 온기와 타액 속에서 사탕은 비로소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상태로 여물어갔습니다. 반쯤 녹아 겉면이 매끄러워지고 단맛이 가장 농밀하게 차올랐을 때 할머니는 거친 손가락으로 사탕을 꺼내 제 입속으로 쏙 밀어 넣어주셨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비위생적이라며 누군가는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그 사탕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지극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당신의 진액을 다해 녹여낸 그 작은 조각은 어린 제 영혼의 빈틈을 채워주던 가장 따뜻한 위로였고 훗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단단한 근육이 되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철부지 소년이었던 저는 국민학교 입학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할머니의 마른 손에 이끌려 부모님이 계신 부산 영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고향역 플랫폼은 마치 거대한 이별의 전시장 같았습니다. 머리 위로 커다란 보찜을 이고 연신 코를 훌쩍이는 사람들 사이로 시커먼 석탄 연기를 내뿜으며 괴물 같은 쇳소리를 토해내던 증기기관차가 들어왔습니다. 짐승의 포효 같은 기차의 울음소리는 어린 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창밖으로 평생의 전부였던 정든 산천이 뒤로 밀려날 때마다 제 여린 마음 한구석도 조금씩 찢겨나가며 기찻길 위에 흩뿌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부산역은 아비규환의 별세계였습니다. 평생 시골의 순한 흙냄새와 풀내음만 맡으며 살아온 아이에게 도시는 날카로운 소음과 매캐한 매연을 뿜어내는 거대한 강철 괴물로 다가왔습니다. 사방에서 날카롭게 터져나오는 거친 경상도 사투리는 마치 싸움이라도 하는 듯 위협적이었고 사람들의 무표정하고 바쁜 발걸음은 저를 금방이라도 짓밟고 지나갈 듯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마주한 바다의 비린내는 코끝을 찌르며 저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찔한 소용돌이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역 광장에서 할머니의 낡은 무명치마 자락을 놓치는 순간 이 낯선 도시의 뱃속으로 영원히 삼켜져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빛바랜 치맛자락을 마치 마지막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꽉 붙들었습니다.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배어 치마 원단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지만 제게는 그 투박한 무명천이야말로 이 무서운 세상과 저를 연결해주는 단 하나의 통로이자 구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느릿하지만 단단한 걸음을 따라 그 치맛자락에 매달려 걷던 그 길. 저의 7살은 그렇게 낯선 비린내와 공포 그리고 할머니의 옷자락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영도에서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밤. 그것이 작별의 시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날 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고 무거운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나는 내일 아침에 시골로 간다. 그 나직한 목소리는 제 어린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치마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온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못 간다. 할매 절대 못 간다. 나는 할매하고 살란다. 갈락하면 나도 데리고 가라. 울부짖으며 품을 파고드는 저를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눕히고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등을 두드리던 그 다정한 손길. 저는 그 규칙적인 사랑의 리듬에 속아 그만 안심하고 깊은 잠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새벽녘. 알 수 없는 한기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따스한 할머니의 체온이 깃든 치마가 아니라 차갑고 거친 이불 자락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기묘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에 매달린 낡은 30촉 백열등 하나가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어찌나 누렇고 쓸쓸해 보이던지. 방 안은 환한데도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시리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에서 깬 손주가 어둠 속에서 자지러지게 울까봐 차마 전등도 끄지 못한 채 그 가냘픈 노란 불빛에 당신의 마음을 얹어두고 도망치듯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백열등은 세상을 밝히는 전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색깔이었습니다. 전등이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는데도 세상이 한순간에 시커먼 밤처럼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7살 그 새벽에 알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밝은 전등을 수백 개 켠들 할머니라는 커다란 빛이 빠져나간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맨발에 고무신만 대충 걸치고 집 밖으로 무작정 튀어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뺨을 때리고 가슴 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7살 어린 마음에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이미 기차를 타고 저 멀리 시골집으로 가버리셨을 거라는 사실을요. 어제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영도다리 위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다리 난간을 붙잡고 서니 거친 바닷바람이 어린 저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출근하는 어른들의 거대한 다리숲 사이에서 저는 먼지만큼 작은 존재가 되어 지나가는 버스나 트럭만 보아도 목이 터져라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마음속으로는 수만 번도 넘게 이름을 불렀지만 이상하게 입 밖으로는 소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할머니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마저 툭 하고 끊어져 버릴 것만 같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부산역 앞 광장에서 보따리를 든 할머니들의 뒷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차가운 기차의 고동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뿐 저를 부르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광장 한복판에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엉엉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울음은 할머니를 찾는 아이의 비명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골집 마루와 작별하는 애달픈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 싸늘한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
그때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던 그 기분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말로 다 설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사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아이에게 부산 영도는 그야말로 별세계였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와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짠내, 그리고 청학동 언덕을 따라 산등성이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들. 도시의 웅성거리는 소음은 금방이라도 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마 자락을 놓치면 영영 길을 잃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저는 영도라는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남항동에 있던 대한극장에 갔습니다. 그곳은 제게 꿈의 궁전과도 같았습니다. 눅눅한 극장 의자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으면 거대한 스크린 위로 영화 꼬마 신랑이 상영되었습니다. 영화가 어찌나 재미있던지 깔깔거리며 웃다 보면 시골집의 적막함은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영도 앞바다의 푸른 물결보다 화려했던 영화 속 세상은 7살 소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영도의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영도에 흔했던 일본식 목조 2층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다다미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 2층 방에서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창밖으로 지나가는 배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벽 너머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조차 즐거운 놀이의 배경음악이 되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심심할 틈은 없었습니다. 우리 집 주인 댁에는 저와 동갑내기인 딸아이가 있었는데 우리는 마루에 엎드려 만화책을 펼쳐놓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만화 속 주인공의 익살스러운 표정 하나에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키득거리다 보면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지고 영도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곤 했습니다. 가장 달콤했던 기억은 외항선 선원을 아버지로 둔 친구의 집에서였습니다. 당시 외항선원 아버지를 둔 집은 온 동네의 부러움이었죠. 그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어머니가 내어주시던 고구마 빼떼기가 있었습니다. 생고구마를 썰어 말려 끓여낸 그 달콤하고 진득한 맛. 한 조각 입에 넣으면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며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영도의 추위조차 녹여버릴 듯한 그 따뜻하고 달콤한 맛은 지금도 제 혀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지요. 대한극장에서 배를 잡고 웃을 때도, 목조주택 2층에서 친구와 비밀스러운 모의를 할 때도, 만화책을 보며 주인집 아이와 키득거릴 때도, 제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고구마 빼떼기를 배불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동굴 같은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은 바로 할머니의 자리였습니다. 즐거움이 절정에 달할 때 문득 고개를 들면 시골집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던 할머니의 구분 등이 환상처럼 눈앞을 스치곤 했습니다. 영도의 화려한 도시 생활은 즐거웠지만 그것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끝내 서먹했습니다.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잦아드는 저녁 무렵이면 저는 어김없이 그 마음속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영도에서의 즐거웠던 기억들, 대한극장과 목조주택, 만화책과 고구마 빼떼기, 그 모든 것은 할머니의 빈자리를 견뎌내라고 하늘이 미리 준비해둔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만약 그 소소한 즐거움마저 없었다면 7살 소녀는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무게에 짓눌려
아마 속절없이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제게 방학은 또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부터 제 심장은 기차 바퀴 소리보다 더 크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동네 어귀가 보이고 그곳에 서서 손을 흔드는 할머니의 실루엣이 나타나면 영도에서 뚫렸던 제 마음의 구멍은 비로소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기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도에서는 그렇게 할머니가 보고 싶어 매일 밤을 뒤척였으면서도 막상 시골집에 도착해 할머니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라는 든든한 뿌리가 제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한 소년에게 이제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거대한 놀이터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뒤에서 야야, 밥 묻고 놀아라 하고 외치셨지만 저는 이미 고향 친구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개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영도에서는 주인집 눈치를 보며 도시의 낯선 시선들에 잔뜩 움츠려 지냈지만 고향의 산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집을 그리고 이 마을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절대적인 안도감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개울가에서 바지를 걷어붙이고 온종일 가재를 잡으며 물장구를 쳤습니다. 산등성이에 올라가 산딸기를 따먹으며 입가가 벌개지도록 웃어댔고 들판에 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아무런 걱정 없이 낮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영도에서의 화려했던 극장 구경이나 목조주택에서의 놀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생명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곁에 계셨기에 제 마음에는 단 1mm의 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저는 아무런 결핍도 그늘도 없이 오로지 노는 일에만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고향 친구들과 쌓은 추억들은 그 어떤 세속적인 욕심이나 계산도 섞이지 않은 보석처럼 투명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고향 개울물의 차가운 감촉과 들판을 가로지르던 우리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 저는 깨닫습니다. 방학마다 고향 산천을 누비며 친구들과 남긴 그 무수한 추억들이 사실은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가장 거대한 유산이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당신의 곁에 머무는 시간 동안 저에게 결핍 없는 행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안도감 덕분에 저는 영도의 거친 살 속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영도에서의 재미있던 일들은 타향살이를 견디게 해준 고마운 선물이었고 시골에서의 즐거운 노름은 제 영혼을 채워준 생명수였습니다. 이 모든 기억이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빚어냈습니다. 그렇게 매번 방학 때마다 시골을 오가며 저는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집착이 아니라 다음 만남을 굳게 믿으며 기꺼이 보내주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어느덧 강산이 여러 번 바뀌고 저 또한 그때의 할머니보다 더 깊은 주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 못 이루는 깊은 밤이면 저는 조용히 방 안의 전등을 켜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차가운 현대식 LED 조명 위로 그 옛날 낡은 30촉 백열등의 누르스름한 빛이 겹쳐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불빛 아래에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절 영도다리 위에서 서럽게 울고 있던 작고 초라한 아이를 마음으로 꽉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속삭여줍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너를 버리고 가신 게 아니란다. 내 영혼이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평생 꺼지지 않을 등불 하나를 켜두고 가신 거란다. 오늘 밤은 그 따뜻하고 애틋한 기억의 품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잠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그 낡은 백열등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은은하고 따스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낡은 앨범 속 소중한 추억을 배달해드린 추억 배송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